자, 안녕하세요. 풍사업입니다. 제가 3년 만에 유튜브 영상 올리게 되는데, 그동안 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그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2022년 9월 달에 영상을 올리고, 이제 채널을 사실상 그 휴면 상태로 돌렸는데, 그동안 열심히 살면서 투잡쓰리자 뛰어가면서 제가 일으켰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려고, 주식으로, 그 상태로 주식을 계속 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겠다 하고, 최대한 일로 벌어서 이제 좀 생업을 극복하고자 해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접고 3년 정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동안 공부를 놓은 건 아니고 중간중간 계속 좀 보고는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시 그 공부에 대한 내용들이 쌓이기도 하고, 그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갚는다고 갚았는데 좀 다 해결은 못했지만 지금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투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동안 쌓인 내용들을 좀 공유하고자 다시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랑 구독을 하시고 아직 알람 같은 걸 해지 안 해서 이 영상을 다시 보시게 되는 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많이 드리고자 저는 좀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계속 공부했던 내용들을 풀어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톡방 같은 것도 상황이 되면 이제 다시 열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최대한 해볼 수 있는 여유가 되는 대로. 저는 여유가 되지도 않았는데 제 고질적인 병인 약간 메시아 증후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우선순위를 둬서 최대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기 위해서 일단 영상을 계속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지금 빨리 해보려고 했는데 좀 상승장이 조금 어설프게 된 상황에서 겨우겨우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일단 영상을 다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전체 증시를 잠깐이라도 시장에 대해서 시황 같은 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시황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제 영상보다는 다른 분들이 보시면은 많이 참고가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최대한 간략하게, 제가 시간이 잘 없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정말 실전 매매에 압축된 그런 내용들만 딱딱딱 올리고 말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참고 안 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상한가 위주로 하고, 자, 세력주 위주로 하게 되죠. 세력주는 기본적으로 상한가가 나오게 되고, 세력주 플러스 기준봉 후에 눌림 매수, 눌림 매매입니다. 기본적인 매매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법이 있긴 하지만은 시장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시장 같은 걸 크게 보질 못하는, 아직까지 실력이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다른 분들 좀 내용 참고해서,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살펴보기는 어렵고, 제가 보는 채널도 좀 참고해서 지금 시황은 어떻구나 저떻구나 그런 거 좀 보고, 이제 제 매매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만 참고한 다음에 저거 하려고 합니다. 기법은 여러 가지 간단하게 한 세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예전 영상을 보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거 없고, 보니까 6년, 제가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제 딜상다라고 써놨는데, 지금은 채널을 왜 닫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딜라이 TV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제 유튜브 선생님이신데, 대부분 다 이분의 기법을 따라서 제가 어레인지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다 딜라잇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창시자자 보니까 저한테 딱히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제가 베끼고 제가 어레인지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선생님이, 제가 중간 채널을 어느 정도 못 보긴 했는데 한 1년 전까지는 계속 봤었는데 갑자기 없어지셨더라고요. 일단은 어떻게 된지는 좀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제가 유지를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 내용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 다음에 기법자리인데 뭐 사실 간단해요. 기법은 간단하고, 기법을 할 때 이제 종목 선정이나 종목 선정 같은 거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고, 그런 부분을 좀 첨언해서 내용을 설명할 거고요. 종목 선정은 그냥 재료, 그리고 차트, 대금, 우리 심플자가 제일 얘기하는
제 차대에 입각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뭐 기업 분석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도 뭐 사실 돈 버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일단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을 때 그 차이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 그 이론 자체는 사실상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자신 뭐 계속 6년 이상 이거 딜라이 선생님이 공부한 내용까지 하면은 17년 정도 된 내용이거든요. 딜라이 선생님이 2009년부터 하셨으니까 그때부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2, 13년 정도 그 뭐야 시장을 살펴보면서 한 내용들이니까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딜랄 선생님 내용 참고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긴 한 건데, 개파락에 대한 그 매매법, 하락계 이런 거에 대한 매매법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하락갭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기도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아니면 소액을 하시면 정말 좋아요. 하락갭이 좋은 이유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승률이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아요. 제가 통계 몇 년 동안 내보면서 최소 90% 이상, 그리고 그리고 그 뭐냐 이거 뭐라 그러지? 수익률 가 높다. 비교적 이러던 높다. 왜냐면은 이게 하락한 갭을 다 채우고, 그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하락계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떤 이론에 입각하냐면 차트상의 내용인데, 갭은 반드시 메워지게 되어 있다. 매가 이매인가요? 이매인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저거 맞춤법을 나이가 들었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자, 이 내용에 입각해서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갭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 라는 게 될 거예요. 물론 재료에 따라 정말 위험해서 그대로 망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실제 그 뭐야 종목들을 보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그 상한가 다음에 이제 딜상다에 대해서의 내용인데, 상한가 이 딜상다는 그거예요. 상한가 그날의 이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고 그 매매법을 간단히 알려드릴 텐데, 상한가 다음에 딜상단은 뭐냐면은 딜라의 상한가 다음날 매매법. 다음날 매매법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은 지금 예시 종목이 핌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때 그 디스플레이 그 미국에서 BOE 그 세계 1위 그 511 업체가 퇴출된다는 이슈로 대거 상한가를 갔던 날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날 8월 13일 수요일날, 이때 일단 대장주는 프로 2000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프로 2000이 맞거든요. 제일 상한가를 먼저 닫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탈소프트 이런 식으로 네 종목 다 아마 그 디스플레이 관련으로 된 내용일 거예요. 일진 디스플레이가 2등 주고. 자, 근데 거기서 핌스라는 종목이 다음날, 다른 종목은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저게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됐지만, 핌스는 어떤 게 다르냐면은 상한가를 갔죠. 근데 이게 3, 4등주여서 그런지 몰라도 상한가 다음날 지수도 좀 안 좋았을 거예요. 뭐 83일이면은 지수도 약간 좀 아니야, 갭 뜨고 이렇게 됐었네. 뭐 지수는 일단 그렇다 치고, 자, 지수까지 뭐 연동해서 설명은 복잡하니까 어떤 거냐면은 상한가 다음날 상한가보다 그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보여서 3분봉 가서 이게 어느 날이냐. 자, 이 날인가요?
자, 상한가를 마지막에 겨우 닫았죠. 겨우 닫아서 그 다음날 상한가 밑에서 시작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딩살단 1번입니다. 1번은 상한가가 이때 2200 얼마야? 226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2260원보다 일단 시작가가 2260원 상한가보다 밑으로 시작하면 돼요. 미치거나 동시. 그럼 매수를 어떻게 하냐? 그냥 2260원에 걸어 놓으면 됩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걸어 놔요. 근데 굉장히 빨리 하셔야 돼. 이게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진짜 찍고 내려온 경우 정말 많아졌거든요. 뭐 어쨌든 대부분 찍고 내려왔을 때 그대로 손절할 수도 있긴 하지. 손절은 잘 없어요. 이게 거의 손절을 안 하는 매매라서 이렇게 내려와도 올라와서 한 번은 이렇게 찍어는 주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찍어줘요. 보통은. 근데 뭐 확정은 아니지만 그냥 그게 좀 가능성은 좀 높은 편이다. 뭐 그래서 어쨌든 처음 사자마자 바로 이건 손이 좀 빨라야 돼요. D상단 대신에 예매로 걸어놓고 보통 이제 9시에 시작한다. 넥스트 트레이드도 이게 제가 조금 요즘 곤란해진 게 넥스트 트레이드 구간까지는 안 살펴봤거든요. 그냥 일봉만 살펴봤는데 보니까 넥스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8시에 진짜 거래량도 없이 찍고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경우가 좀 많아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넥스트 트레이드 종목은 조금 조심하시고 정말 손이 빨라야 돼요. 근데 9시에 시작하는 일반 KLS 종목들은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일단 이 종목이 0.66에 시작했죠. 그럼 시가가 2245원 이렇게 시작해서 매수가 됐다 치면은 물론 여기서 한 분할 매수를 하셔도 돼요. 분할 매수로 그렇게 시작하고 밑으로 한 1, 2%, 1.5% 이런 식으로 걸어 두면은 딱딱 매수되고 거기서 처음에 이제 2% 정도 보통 2%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50%는 2%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되는데 이건 3.3% 정도 올라갔었네요. 그러니까 그 매수된 금액에서 2.6 지금 보시면은 고가가 2.65로 되어 있는데 매수된 금액에서 찍어보면 대략 3.3% 정도. 그러니까 뭐 2, 3% 정도 아침 시작하자마자 아니면은 뭐 시작하자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금방 아침에 9시 때에서 거의 끝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매매인데 보통 이건 또 3등주였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한 종목도 나중에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D상다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종목도 살펴보면 여기 있네요. 텔콘 알푼제약 이날이 상한가거든요. 이날이.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요? 시작가가 마이너스 0.66에 시작했죠. 근데 이제 시가를 잘 보셔야 돼요. 시가가 마이너스 0.66에 시작했잖아요. 그때 그냥 시작가에 매수 걸어놓고 바로 2, 3% 해서 뭐 정말 욕심이 나면은 이 종목이 좀 이렇게 거래대금도 많이 몰렸다. 시장에 약간 중심주다 싶으면은 좀 더 많이 먹어도 되고 끼도 보시면 괜찮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일단은 본인이 어떻게 하냐 다른 거예요. 보통 2, 3%는 거의 90% 이상 수익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D상단은 이거 다른 종목들도 다음에 집중적으로 차트 설명할 수 있을 때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굉장히 좋은 매매이기 때문에 아침에 빠르게 거의 단타 느낌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미리 장을 보시고 예상가가 보통 이렇게 보면 여기 옆에 예상가가 이렇게 떠요. 단일가 말고 예상가. 그럼 예상가가 뭐 마이너스,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뜬다. 그러면 그냥 파란색 뜨면은 상한가 보다 한 틱 밑에 뭐 이게 9만원이면 89,900원 뭐 대한조선 이런 식으로 걸어 놓으시면은 일단 매수되고 좀 빠르게 매도를 2%, 3% 이렇게 호가창에다가 딱 올려놓고 매도하시면은 정말 10초도 안 돼서 팔린 경우도 있고 뭐 한 5분, 뭐 30분 이렇게 해서 좀 수익이 잘 나는 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승률이 엄청 좋아요. 이거 제가 나중에 제가 모아놨던 자료들을 계속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종목 볼 때마다 이거 이렇게 됐네 하면서 데이터 조금 모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보통 상한가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일선 이건 뭐냐면은
일단 그 상한가 갔던 종목들을 계속 문제는 상한가 갔던 종목들 계속 저장을 해놔야 돼요. 자, 일단 동일 스틸럭스 이런 거 종목들은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거래량은 별로 안 좋아요. 거래 대금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거 또 경고 종목이에요. 그 작은 시총도 작은 종목이고, 근데 시총 작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수급주, 여러분들 이제 수급주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그 저는 이제 세력주니까, 수급주는 보통 그 뭐냐, 시총이 막 1조 막 이렇게 되는 조금 덩치가 비교적 좀 큰 기업, 그런 것들을 좀 그 그런 것들은 상한가가 잘 안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뭐 가끔 카카오페이 같은 시총 6조가 된 놈도 시장이 좋다 보면 나오기도 하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 240억이고 동전 주고 막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이제 조건을 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금액을 좀 그 적게 부담을 가지 않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차트적으로 재료도 뭐 동이스트럭스 그 철강 관련 재료라서, 요즘 철강 관련 재료는 미국에서 뭐 이렇게 자국산업적으로 뭘 하려고 해서 좀 괜찮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을 갖고,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거 지금 상한가 갔는데 마지막에 거래량이 그 거래 대금이 더 터지면서 여기 그 상한가 위에서 다음날 끝냈잖아요. 아까 그 일진 디스플레이, 자 보시면은 어떤 경우냐면은, 이 강한 종목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강한 종목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상한가 갔는데 다음날 상한가 위에서 종가가 마감을 했고 거래량이 더 터지고, 이거 제가 예전에, 제가 제일 주력 종목이 주력 매매기 때문에 이거 엄청 설명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부 영상 아직도 채널에 남아있고, 하여튼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차트상에서 이 화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모습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모습. 아이고. 상한가 가고 상한가 다음날 위에서 마감을 했고, 상한가보다 거래 대금도 더 터지고, 이러면 이건 강한 종목이다. 이게 강한 종목의 특징이에요. 강한 종목,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얘는 양봉을 끝냈잖아요. 그럼 많이 강한 거고, 음봉으로 끝나도 강한 종목입니다. 다음날 여기가 음봉으로 끝나도 강한 종목이고, 프로이처는 이때 그 저기 디스플레이 관련으로 그 대장주였거든요. 상한가를 제일 먼저 닫아서. 어쨌든 이것도 강한 종목입니다. 음봉으로 끝나도. 거래 대금은 좀 약해서 이쪽에 주도 테마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돈이 좀 적게 쏠렸기 때문에, 다른 뭐 조방원, 조선방산 그 원전 그쪽에 계속 시장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드 테마들은 그 상한가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도 테마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고, 중요한 거 어떻게 되냐. 자, 아까 그 어디 갔어? 동일 스틸럭스 이런 것들 5일선이 깨졌을 때, 그 대신 이렇게 양봉으로 이건 깨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걸쳐서 이렇게 된 건 깨진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깨졌을 때, 그리고 걸쳐서 깨졌는데 음봉이 굉장히 깊을 때, 그럼 막 10%, 막 15%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만 하는 건데, 자, 그 다음날, 자, 여기 보시면은 상한가 이렇게 갔는데, 지금 5일선이 이렇게 깨졌죠. 5일선 따라왔는데 깨졌죠. 그리고 마이너스 11% 종가. 그럼 종가 매매를 하셔도 되고, 내가 종가 매매 하는데 다음날 불안하다, 시황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다음날 갭 하락을 하면은, 갭 상승하면 사시면 안 돼요. 갭 상승하면은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갭을 하락하거나 저기 뭐야, 딜상당은 똑같아요. 이 종가보다 낮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사시는 것도 괜찮고, 시간에는 보통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가격에 일단은 하시면 좋아요. 그 종가 밑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여기 종가가 그 5일선 깨졌을 때 1160원, 이거는 그 종가가 깨졌을 때 시가가 1161원, 뭐 1원 차이는 뭐 0.09인데 요거는 뭐 거의 같다고 보셔야 되고, 이거 좀 그 호가가 이렇게 됐다 보니까 1160원으로 봐야 되겠죠. 뭐 그러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보통 했다 치면 고가가 10%까지 떴는데, 여기 이날 5일선을 보시면 보통 이게 왜 14%나 돼.
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5일선을 참고를 해보시면은 보통 5일선에서 저항을 한번 맞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보통 9%, 9%가 아니지, 5일선 기준으로 대충 이쯤 예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4% 정도, 4% 정도 수익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5일선 기준으로 뭐 한 5일선이 넉넉하다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깨진 경우에는 5일선이 진짜 널널하게 따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좀 욕심을 내셔도 돼요. 이런, 특히나 이런 이현상이나 같던 종목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욕심을 내서 뭐 4, 5% 이렇게 먹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종목들 그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강한 종목들 위주로 이런 걸 좀 노려보시면 괜찮은데,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5일선 처음 깨졌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강한 종목, 서메이지 제로도 좋았었고 1, 2, 3연상 가고 한번 상한가 간척하면서 밀고 다시 상한가 가고 또 갔죠. 따지고 보면 4연상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5일선 한번 크게 깨면은 이거 마이너스 18%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높은 자리, 이게 1차 파동에 가깝기 때문에 높은 자리는 안 해요. 서메이지는 나중에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들은 끼가 좋은 종목이라 세력이 돈을 안 쓰고 계속 올리려는 하는, 그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보면 이것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죠. 9%뭐 이렇게. 보통 이거 5일선은 단타예요 보통. 근데 가끔 그 바로 수익 안 주고, 일진 디스플레이를 봐볼게요. 깨졌는데 아랫꼬리가 너무 많이 달려서 그렇고, 이날 약간 시장 특성이 좀 그랬거든요. 아랫꼬리가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종가가, 저가가 9쪽 마이너스 9.56%인데 종가가 마이너스 31%거든요. 그러니까 꼬리가 6%나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 조금 거시기 한데 그래도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날은 보통 그 하루 정도 막 이렇게 물릴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단타라고 안 하고 스윙이라고 하도 표현하긴 하는데, 어쨌든 5일선 기준으로 계속 노려보면서 그 조금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럼 5일선 저항을 맞으러 간다 그래요. 저항을. 이게 그 지지와 저항인데, 지지와 저항. 강한 종목들은 지지를 하지만 지지와 저항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저항을 맞으러 간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항을 맞으러 간다. 이게 뭐냐? 그럼 그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했을 때 5일선이 그 이 강한 종목이 한번 5일선을 이렇게 깼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지지와 저항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돌파를 했죠. 근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렸는데 그 5일선이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죽는 게 아니라 이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온 만큼 살짝 꺾이거든요. 꺾일 때 이 저항을 맞으러 보통은 가요. 보통 이겁니다.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을 맞으러 간다는 개념을 잘 아시고 이렇게 깨졌을 때 접근하는 겁니다. 음봉매매의 기초인데, 저는 이제 가격이 싸면 쌀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 파란색 종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파란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물려 있어도 뭐 다음날 이런 식으로 한 5% 정도 수익이 나긴 났었는데, 뭐 이런 거는 5%가 아니지. 맞네. 아니지. 한 2, 3%겠네요. 왜냐면 여기서부터니까 제가 지금 차트가 조금 너무 저기에서 이동 주다 보니까 한 3%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아이고, 자, 3.3% 정도.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5일선 저항을 맞으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또 돌파할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나중에 이제 21선을 이렇게 확 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21선을 이렇게 확 깨요. 그때 또 산다는 개념이에요. 그때. 그래서 21선까지 먹는다는 개념. 그거 21선 여기 보시면 2번인 21선 매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하면 되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가 애매한데 첫 번째 파동인 여기죠. 여기서 5일선을 깼을 때 이렇게 매매했으면은 뭐 2.7% 뭐 이 정도밖에 안 났지만, 물론 물렸지만 다음날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런 구상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구상. 차트 흐름이.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한 건 나중에 제가 그
종목을 다루는 거 말고 그 매매법을 정확하게 다루는 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그 간단히 종목 좀 몇 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 장이 좀 갭이 뜰 것 같아서 뭐 어쨌든 5일선이 깨진 종목들이 지금 일단은 없어요. 보면은 요거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괜찮았죠. 어제 금요일날 이렇게 이게 굉장히 거래됨도 쏟고 강한 종목이죠. 보시면 상한가 다음날 상한가 위에서 마감하고 거래대금 더 터지고, 그러면 여기 이게 5일선이 깨지지 않았어요 이때. 그리고 이때 이날 깨졌죠. 확실히 5일선이 이렇게 따라오니까 5일선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아니 보통 이렇게 따라왔을 겁니다. 이게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따라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따라왔을 거고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겠죠. 다시 이게 5일선이 이렇게 점점 내려갈 거예요 다시. 근데 이게 돌파가 될 수도 있고 돌파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G2G 바이오 같은 건 이제 끼가 좋아서 대한 그 조선처럼 돌파할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저한테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확실하게 마이너스 10% 이렇게 깼을 때는 이렇게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거래가 저기가 나오게 되죠. 시세가 나올 수가 있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 5일선 매매 하는 것도 괜찮고, 뭐 이렇게 강한 종목 푸드웰 같이 이렇게 안 깨고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툭 깨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사는 거지. 그때 사는 거예요. 푸드웰 같은 것도 지켜보는 거고, 뭐 단기과열 들어갔던 유로 뭐 이런 거는 뭐 좀 단기과열 매매품 다른 거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역배열 크게 상관없어요. 역배열 같은 거 차트 그 딱 그것만 보시면 돼요. 강한 종목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시고, 아센디오 같은 것도 보시면은 좋았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깼습니다. 깨고 이때 종가 매매를 하셔도 되고 시가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시가 매매는 갭이 뜨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가가 4%나 떴기 때문에 종가 매매 하신 분들은 수익을 본 거고, 시가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이것도 조금 관심 종목으로 다룰 수 있는데 일단은 좀 나중에 하게 되고, 잘 보세요. 이게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것도 잘 보셨다가 이제 이렇게 깨지는 날, 한 내일이나 모레에, 물론 시장이 좋아가지고 지금 시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잭슨홀에서 좋은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동안 며칠 동안 막 그 지수가 막 내렸던 거를, 이게 지수가 내렸던 걸 이렇게 팍 치고 올렸잖아요. 나스닥이나 저 미국 지수가. 그래서 월요일 날은 사실 좀 갭이 떠가지고 이 딜상다라든지 이런 5일선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 환경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미국장이 떴기 때문에 갭이 많이 다 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매들은 지금 안 될 거라서 제가 뭐 종목을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강한 종목이거든요. 강한 종목으로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죠. 근데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이런 종목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 거 참고해서, 요 라인 이제 단기 박스권이거든요. 이상한데 여기 올리는데, 그래서 여기 돌파하는 거 보고 대금도 거래대금도 요거보다 많이 붙어야 됩니다. 800억보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돌파할 때 돌파하고 이렇게 뭐 지지하거나 뭐 그런 건 돌파 매매하는 매매법 다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마 네트워크스가 이렇게 툭 깨졌다, 5일선 밑으로 툭 깨졌다, 그러면 그때 사는 겁니다. 그때 이게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뭐 이렇게 그 통신 관련으로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럴 거니까, 이게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하여튼 이런 종목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콜마 BNH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강한 종목은 아닌데, 강한 종목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아니어도 이게 나중에 지금 설명 다 드릴 텐데, 나중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다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이것도 코아시아도 강한 종목이죠. 일단 이런 종목들을 다 저장해 놨다가, 아까 보시면은 뭐 빌리언스 뭐 아니, 빌리언스는 뭐 아센디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처럼 기회가 와주면은 그때 하시는 거예요. 동일 스틸럭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자리들, 요런 자리 하셔야 돼요. 이런 자리들. 자,
자, 이런 자리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깨시는 종목도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준비를 다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21선 그 자리도 이런 거죠. 이런 게 여기 동일스틸럭스 같은 자리는 21선을 이렇게 저기 도지로 깼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한 종목 가지고 딜라이 그 상한가 다음날 5일선 21선 이걸 다 하시면은, 좀 좋은 종목이면 계속 따라가시면은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다나 같은 거 굉장히 좋았죠.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이게 2연상을 갔잖아요. 근데 2연상을 갔는데 이런 종목이 이렇게 가다가 5일선은 계속 깨질 않고 왔다 갔다 하고 돌파한 척하고 가요. 근데 여기서 못 따라잡는단 말이에요. 보통 이 단기 박스권을 깼다고 이렇게 따라 붙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보통 이렇게 그 뭐냐, 좋은 다나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거래대금도 굉장히 좋았고 거의 시장의 주도주였고, 재료도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그 쿠폰과 함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종목을 2차 파동, 저도 이거 계속 따라왔거든요. 그냥 보자마자. 왜냐면 저는 그때 매매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원상까지 갖고 강한 종목이 대금도 굉장히 많이 쏟고, 물론 여기 그 거래대금 살짝 줄긴 했지만은 뭐 여기 이미 대금이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장이 무너지질 않아요. 차트가 무너지질 않아. 그런데 그 자리를 갑자기 보시면 툭 깼죠. 이날 툭 깼죠. 근데 거래대금, 여기 중요한 거 또 하나, 이렇게 툭 깰 때 이 거래대금이 별로 안 높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근데 비교적 굉장히 이 올라갔던 금액에 비해서 세력이 이렇게 강하게 쏘면서 시세를 올렸는데, 툭 깰 때 거래대금이 이만큼밖에 못 받아놨던 거는 돈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세력이 여기서 털었다고 볼 수가 없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하게 되면 그 매매를 반드시 하죠. 이럴 때. 근데 이제 갭이 많이 떴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되거든요. 갭이 많이 떠가지고 이러면 시가 매매하면 한 경우에는 매매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시간에 종가 매매를 하려고 해요. 근데 다음날 이제 나스닥 같은 게 떨어지면은 좀 그 뭐냐, 저거 되거든요. 갭이 하락하면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다 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전날에 시간에서 좀 더 떨어지면은 그때 매매하는 편인데, 매매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뭐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소액으로 모의 매매 소액으로 하는 것까지 실제 매매하는 거 보여드리긴 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그 소액으로 하긴 할 건데,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잘 놓치지 않고 잘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모습. 절대 여기서 쫄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지면 갑자기 마이너스 막 17% 이렇게 떠드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이런 걸 정말 잘 하셔야 돼. 이게 심리인데, 세력들이 보통 돌파하는 척하고 이렇게 떨궜잖아요. 그러면은 개미들이 무서워서 뭐야 이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뉴스도 안 좋게 뜰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그런 날 거래대금도 안 떴죠. 그러면은 이제 돈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세력이 개미 털기 하는 거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 위주로 해석을 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불안하더라도, 불안하면 이제 금액을 적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 놓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이현상을 갔는데 갑자기 툭 끌고 거래대금도 없어? 이건 기회다. 이러면서 보통 하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좋아요. 그런 게 이렇게 가다가 시세 주고 하는 척 하다가 또 여기서 윗골이 달렸죠. 그러면 진짜 떠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21선이 아마 이거 상한가 갔으니까 21선 닿자마자 또 올라갔잖아요. 그럼 21선 기회는 없어요. 그러면은 상한가 갔으면 거의 2차 파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운전을 좀 거치게 하죠. 가는 척하고 장대로 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날 그러면 일단 이런 때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럼 또 5일선 이렇게 깨진 날이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날에 저점도 깼고, 그러면 그냥 다음날 갭 하락했을 때 딱 매매하시면은 마이너스 2.41에서 고가가 0.69, 그럼 대충 3% 가까이 이제 수익이 나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대부분. 계속 설명은 계속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20선을 깨졌을 때, 처음으로 깨졌죠. 여기가 깨졌을 때도 이렇게 높은 자리인데도 시세가 이렇게 좋아요. 아직 제로가 끝나지 않았다. 제로도 중요하거든요. 제로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주도 테마 중에 하나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중반기 주도 테마 중에 하나였죠. 뭐 이런 식으로. 쿠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종목들을 놓치지 않고 5일선 자리, 21선 자리 하시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갭, 하락갭. 자, 하락갭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락갭. 이거 정말 좋거든요. 정말 좋은데 무서워요. 근데 무서울수록 유리해요. 무서울수록 유리하다. 자, 하락이 깊으면 깊을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설명할 거 아니고 정말 무서운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시면 이런 거 장대 음봉 밀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하락갭이 발생을 했어요. 하락갭이 뭐냐면은 종가와 전날의 종가와 다음날의 그 고가, 이 사이에 갭이 발생했잖아요. 요 갭은 이제 그 비어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대금도 이 당시에 뭐 이 종목 치고 굉장히 장대 뭐 막 안 좋은 내용도 막 달리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거 매매 안 하시더라도 알림만 해놓으세요. 알림만. 아니면 한 주만 사시든가. 그 사는 매매 방법은 다음날 그냥 종가에 사시면 됩니다. 종가 음봉일 때. 종가 음봉이면 반드시 갭은 반드시 메워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종가 음봉일 때 사면은 뭐 더 떨어졌기도 했지만 뭐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 음봉이 별로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면 한 4%. 근데 진짜 종가 크게 미는 놈들 있거든요. 이런 놈들. 자, 여기 이거 더블 갭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이렇게 하한가 밀고 다음날 하한가 잘 보셔야 돼요. 다음날 이렇게 또 하한가였는데 이렇게 위로 좀 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 네이처셀 이거 끼 좋은 종목이네요. 이거 알람 해보세요. 24,700원 한 24,600원 정도. 이게 지금 그 거의 다 복귀돼서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이런 종목 나중에 반드시 24,700원 이상 올라온다. 24,700원. 특히 이 네이처셀 이거 굉장히 그 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그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하한가 가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이제 장대 음봉에 대한 얘기고, 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지금 그 거의 하한가 갔었죠. 거의 27%. 그 갭이 이만큼 떴어요. 그러면 갭이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러면은 갭 하단에서 상단까지 메울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안 됐거든요. 종가에 샀으면은, 자 대략 여기서 이만큼 17%까지 수익이 나는데, 뭐 이 종목까지는 몰라도, 근데 나중에 이 종목도 보시면 샤페론도 끼 좋은 종목이죠. 샤페론도의 그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물론 악재가 터져가지고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감안하고라도 물론 이게 그 올인하시면 안 돼요. 하락 그 갭 종목들은 올인을 하시면 안 되는데 수익률은 굉장히 좋다. 여기까지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기간이 좀, 근데 대신에 6개월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 길게 보시고 소액으로 하시면은 나중에 진짜 그냥 뭐 적금 드는 느낌으로 굉장히 그 좋은 결과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하락갭이 발생했죠. 아센디오도 지금 김건희 그 전 대통령 영부인 관련 주가 조작 관련을 지금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갭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갭 하단인 2,640원 여기에 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안 먹더라도 거의 30%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거.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소액으로 좀 그 사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자기 시드에 한 5%만 사도 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근데 좀 기간이 길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채우기에는. 근데 내가 뭐 여기서 2, 3%만 5% 이렇게 먹고 나오겠다. 그러면은 빨리도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그 종가 매매 하셔도 괜찮고, 물론 재료가 굉장히 안 좋죠.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어 갖고 이거 막 상패도 걸릴 수 있거든요. 뭐 하여튼 굉장히 무서운 재료들이 많이 붙어, 이렇게 하락하는 것들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데, 제가 진짜 수도 없이 6년 동안 계속 통계냈거든요. 근데 하락갭은 반드시 메워지게 되겠다. 이거 대형주도 가능한데, 보시면 이제 하락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설명드리고, 요것도 알파녹스도 2연속 하한가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다음날 샀으면은 종가에 샀으면 한 12% 보통 이래요. 근데 여기 또 저점 깨졌잖아요. 이런 거 또 그건데, 저점 깨지면 한 번 더 사셔도 돼요. 다시 하셔도 돼. 저점 깨졌을 때.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다 알람을 해 놓으셔요. 이런 거 보시면은 직접 매매는 안 하셔더라도 알람 해보세요. 특히 그 대신에 이거 하한가 그 저기 하락갭 중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하락갭 뜨는 경우, 요갭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갭이 그 올랐다가 뜨는 이 갭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충분히 올랐다가 떨어지고 갭이 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알파녹스 같은 것도 나중에, 그래서 전 다 이렇게 기록을 그 나중에 그 알기 위해서 요거 하락갭 종목도 다 모아놓거든요. 개파락 종목도 다 모아놔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 할 수 나중에 다 하려고 다 참고해 보려고. 그 전에 이거 지금 제 계정이 아니라 가지고 이런 거, 이거 하이스틸도 이렇게 하락갭이 떴잖아요. 근데 이게 자리가 좀 높아요. 살짝 높아서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하락갭 뜨면은 일단은 참고해 놓으시면 되고, 이거 중요한 게 이게 지수나 대형 종목도 다 돼요. 특히 미국 종목 볼 수 있나? 아, 지금 테슬라, 잠깐만요. 미국 자 보시면은 미국 종목도 다 되는데 잘 보세요. 제가 계속 그 따라가면서 봐드릴게요. 몇 년 동안 계속 따라가서 괜찮거든요. 자, 지금부터 와보자. 자, 여기 지금 하락갭이 떴죠? 아, 여긴 아니고 여기 떴죠? 그러면 나중에 이 자리를 체크해 보면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이게 결국 그 갭은 메워지게 돼 있다. 갭은 메워지게. 그 대신 이제 하락갭이 두 번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아무튼 갭은 반드시 메워지게 돼 있다. 여기도 지금 갭이 한번 떴죠. 여기 요 자리, 하락갭이 떴죠.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물론 이제 저기 상승한 그 종목들 가지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장 가지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 또 더블 갭이 떴어. 여기도 갭이 떴죠. 여기 갭이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부분 여기도 갭이 있고 갭이 있고 갭이 있고 막 이래요. 하여튼 갭은 반드시 메워지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갭이 생길 때마다 특히 하락갭이 생길 때마다 따라가 보세요. 하락갭이 생길 때마다 이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여기구나, 여기죠. 그리고 여기고, 그럼 요 자리에요. 244달러. 근데 이게 지금 상승한 종목을 가지고 봐서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반드시 메워지게 돼 있다. 근데 뭐 3개월도 걸릴 수도 있고. 근데 하락갭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 따라가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천천히 다뤄 드릴 테니까, 뭐 특이 종목, 신고가 종목들은 뭐 일단 나중에 다루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뭐 오늘은 길었지만 짧게 그 종목을 위주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 계속 올려 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